안녕하세요. 저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혁입니다. 양돈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 강의는 현장에서 다산성 모델에 대한 사용 관리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경험적인 것보다는 실제 국내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산성 모돈에 대한 사용 관리 팁을 준비하셨으니까요. 보시고 농장 관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단성 모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후보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후보돈에서 충분한 성적을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돈에 대한 유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사용 관리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노산돈의 정의와 모든 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산돈의 같은 경우에 농장의 도태 기준이 되고 농장에서 몇 살까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돈의 교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농장에서 노산 모델에 대한 기준, 즉 도태 산차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사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산은 약간 높은 산자수의 세금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날수록 이제 사산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사료 프로그램인데 임신 모든의 사료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 포인트, 임신 초기 사료량만 몇 가지 부분만 언급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유전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양 관리입니다. 이게 이제 농장의 산차별 성적입니다. 후보들의 성적은 보시다시피 후보들의 성적에 따라서 산차별 성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초산들의 성적이 14.2도, 2, 3, 3, 4 넘어가면서 15, 16도를 찍는 데 반해 후보들 성적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경제 산차에서도 충분히 산차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성 모델을 받고 계신다 그러면 후보돈에서는 평균 14도 이상을 반드시 내셔야 농장에서는 후보들에 대한 적당한 사용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에서 높은 성적을 내면 이산차 신드롬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성적으로 인해서 이산차 신드롬을 이산차의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으나 다른 농장에 비하면 높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농장에서는 후보돈이 분만하고 분만사 관리라든지 초급의 관리만 잘 하신다 그러면 이산차 신드롬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이제 후보돈 성적을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후보돈 사용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초급의 일령, 초급의 체중, 초급의 등지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보돈에 대한 초급의 체중과 등지방, 일령 같은 경우에는 각 종돈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각 종돈회사마다 타겟되는 초급의 일령과 체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농장의 그냥 데이터를 보지 마시고 종돈회사에 문의하여 후보돈의 목표 일령, 체중, 등지방에 맞게 교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돈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후보돈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무발정이나 산자수 저하 문제, 수탈 저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돈회사에서 추천해주는 초급의 일령, 체중, 등지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게 맞게끔 교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후보돈 1351도로 초급의 체중에 따른 총산자수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건 종돈장에서 나타난 자료고요. 실제 이 농장의 평균 후보돈의 총산자수는 14.6도입니다. 근데 실제 체중대를 보면 135kg 이상이 되면 15.2도로 생각보다 넓은 범위 내에서 14도 이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의 체중은 135kg가 이상이 된다 그러면 큰 산자수의 총산자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꼭 130kg 이상만 되면 문제없이 교배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초급의 일령별 산자수입니다. 이거는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총산자수가 2년 동안 14.6도가 나타났는데요. 이 모돈 1000개 기준에서 2년간 후보돈의 성적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모돈을 보시면 1000마리 정도의 후보돈을 가지고 데이터를 냈는데요. 데이터에서 보듯이 231령 넘어가면서부터는 14.2도로 14도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령 보통 초급의 1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산자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그리는데 이거는 보통 후보돈이 커지면서 이 체강이 넓어지면 산자수가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70, 280에 교배시키기에는 이 중간에 비생산 일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돈에서 추천해주는 일령과 체중에 맞게끔 해서 이 적정 일령에 교배시키는 게
비생산일 수도 줄일 수 있고 적정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초급일의 산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231년 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 이상에서 타겟을 정하셔서 농장에서 교배하시면 성적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다음 데이터는 이제 등지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등지방도 10에서 18mm 정도면 후보종 산자수를 보시면 14도 이상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10mm 이하일 경우에 너무 등지방이 얇아서 산자수가 떨어질 수 있고요. 18mm 이상일 경우에도 산자수가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에서 18mm 사이에서 교배를 시킨다면 14도 이상의 총산자수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등지방을 측정하지 않고 등각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각기는 생각보다 제가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등지방 측정기보다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에서 직접적으로 등각기를 활용해서 후보돈 교배할 때 등각기의 수치를 알아보시는 것도 사용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 이제 초급의 체중, 등지방, 그다음에 일령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용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보군에서 성적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이 후보군에 나타나는 자주 보이는 문제점들을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발정 문제, 그다음에 농이 나오는 문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호흡기 하거나 소화기 질병이 보이는 문제, 그다음에 교배사 스토리 부족해서 실제 240일부터 교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대해서 교배 스토리를 올려서 돼지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대란이 적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면 절대 후보돈으로 총산자수 14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주 보이신다 그러면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서 후보사의 환경, 수치 프로에 점검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후보돈에서 평균 14도 이상의 성적을 반드시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원인을 모르신다 그러면 뭐 주변에 사용관리 전문가라든지 뭐 담당 수의사가 있으면 수의사를 통해서 한 가지씩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신다 그러면 후보돈에서 총산자수 14도는 반드시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후보 격리사의 순치사 환경입니다. 돼지가 환경에 따라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뭐 그중에 이걸 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그중에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와 시설인데요. 반드시 이게 후보돈을 받다 보면 기존 돼지와 합사시키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사로 인해서 농장에 질병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면 대충 후보돈에서 5에서 10% 정도가 뭐 폐사나거나 도태당하거나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치 프로에 맞게 병균을 제대로 노출시키려면 이 합사를 시켜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돼지와 반드시 후보사는 합사를 안 시켜주시고 꼭 반드시 다른 공간에서 순치를 정확하게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점등 관리입니다. 실제 농장에 가다 보면 후보사가 생각보다 좀 떨어져 있고 좀 구석진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후보존에서는 빛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최대한 농장에서 가장 밝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발정 문제라든지 수태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닥 시설입니다. 이 다단성 모드로 바뀌면서 지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 뭐 다단성 모드로 바뀌면서 체중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후보돈에서 실제 돼지들이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있는 환경들이 후보사 때 순치사에서 걸어다니는 환경이 대부분이 마지막입니다. 거의 이제 임신하고 나서 분만사까지 넘어가면 대부분 다 스토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뼈가 성장하는 후보돈 시기 때는 반드시 바닥을 미끄럽지 않고 최대한 걸을 수 있게 일정 기간의 시간을 두시는 게 농장의 지지의 건강을 생각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초발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초발정 유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장 많이 가다 보면 종돈장도 그렇고 실제 후보돈에서 옹돈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안 한 부분이 있으다 그러면 후보돈에서는 꼭 옹돈 접촉을 통해서 초발정 유도하고 발정을 잘 오게끔 해서 교배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후보돈의 순치 프로그램입니다. 순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입습한 종돈장을 반드시 질병 수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종돈장에 있는 질병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만약 농장에 담당 수의사가 있다면 자기 농장의 질병 상태를 확인해서 그에 맞게끔 순치 프로그램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종돈장마다 추천하는 순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치 문제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후보들의 문제는 제때 뭐 번식전에 편입시키지 못해서 뭐 분만들이 비거나 그런 문제들이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치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점검하셔서 교배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교배하시는 것을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산성 모든의 후보들의 총산자 수입니다. 이게 895두를 이제 평가한 데이터인데요. 후보돈이 1두부터 뭐 22두까지 분만을 하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해야 될 일은 최대한 14두 이상 나는 개체들의 후보돈 수를 늘리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적게 나는 수를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농장에서 하고 있는 수고자 환경, 그다음에 순치 프로그램, 그다음에 목표 교배 체중, 등지방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셔서 개선하셔야 되고요. 뭐 한두 가지 개선해서는 후보들의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 사양 관리가 이루어져야 후보돈을 통해서 14두 이상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번성적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후보돈 사양 관리에 투자를 하시고요. 미흡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서 개선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진은 후보돈을 통해서 실제 14두 이상 내는 농장의 사양 관리입니다. 실제 모든 체형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그 분만 전에 그 교배 전에 10일 전부터 이제 강장 사용을 하는데 충분히 사료를 못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포도당을 활용을 해서 후보원들한테 교배 전에는 따로 급여를 하고 있고요. 여긴 또 이제 교배 발정 체크를 하기 위한 군사 칸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후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경산모들한테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사진은 교배사의 이제 웅돈을 최대한 그 발정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웅돈들의 칸들을 이제 냄새들이 나갈 수가 있어서 이게 다 막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최대한 교배 대기돈 이유모돈들한테 웅돈을 최대한 발정작을 효율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웅돈까지 막아놓은 농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신사의 조명을 보면 바닥까지 보이는 아주 환한 조명입니다. 실제 임신사도 그렇고 후보들 있는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바닥까지 보이는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 사료통 정확한 사료분을 급여하기 위해서 이 사료통이랑 사료대를 이제 띄워놓은 농장들입니다. 보통 농장에서 아시다시피 사료를 돌리다 보면 이거 사료통을 쳐가지고 사료를 빼먹는 돼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사료 프로그램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200g, 300g이거든요. 근데 사료가 돌아가면서 돼지가 이렇게 사료통을 치면서 빼먹는 게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통을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보돈 성적 개선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내신 농장들이 있는데 이 후보돈이 성적이 14두 이상 안 나오신다 그러면 반드시 교배부터 시작해서 후보돈의 환경이라든지 교배 목표, 체중, 등지방, 일령도 다 타겟을 설정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전문가나 담당 수의사 상의하셔서 해결해 나신다면 후보돈을 통해서 분명히 높은 성적을 나타내실 수 있고요. 이 후보돈 성적 개선이 다음 산차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개선하시면 다산성 모델을 통해서 충분한 유전 능력을 발현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노산돈의 정의와 모든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산돈의 정의는 산차가 되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는 모돈입니다. 뭐 경제적 가치는 총산자수나 포유 능력 등등으로 결정이 되는데 노산돈의 기준이 결국 도태 모델의 기준이 되고 뭐 후보돈의 갱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통상적으로 6에서 8산 정도가 보통 다산성 모돈의 이제 그 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농장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농장마다 이제 노산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농장에서 직접 도태 모돈의 산차를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개 농장의 각 산차별 총산자수입니다. 이 농장 4 같은 경우에는 후보돈이 14.2도로 시작해서 산차가 올라가면서 14, 15, 16을 찍고 있고요. 이번 농장은 11.8도로 해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
후보동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산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농장 4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13.5로 8산차에 떨어지는 거 봐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9산, 10산 이상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후보돈들이 이 산차보다 높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이 농장의 도태 산차는 8산으로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초보동 성적이 12.8 뜨고 이 경지 산차가 지나가더라도 성적이 떨어지는 산차가 없습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후보동 성적을 개선하셔야 되고요. 이 위에 농장처럼 이 그래프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후보동 성적을 개선하면 경지 산차가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래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와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보통 보는 일반 농장의 성적입니다. 실제 후보동 성적이나 경제 상태 성적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장 같은 경우는 후보동 교체하는 것들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따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번식성적이 경제 산차나 후보도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동 번식성적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 산차까지 개선을 해서 실제 노산돈들을 노산이 되는 산차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주지 않으면 성적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산성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돈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성적을 개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노산돈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생존산자수 그래프인데 좀 더 정확한 건 어차피 노산에 따라서 사상과 미라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존산자수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4번 농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산에서 후보동보다 생존산자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농장 같은 경우는 거의 떨어지는 게 늦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충분히 개선하셔서 7산, 8산, 9산에는 최대 노산을 만들어 주시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100개 농장, 200개 농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7산이 노산이다, 8산이 노산이다, 9산이 노산이다 보지 마시고 자기 농장 성적을 분석해서 후보동보다 떨어지는 산차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모동 교체를 결정하고 노산을 결정할 때 당연히 가격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농장들이 후보동 가격과 모동 가격은 대부분 농장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노산을 결정할 때 100개 농장의 데이터, 피그 플랜 600개 농장의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자기 본인의 농장의 성적을 보시고 노산의 기준을 정하고 모동 도태를 하는 것이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후보동부터 14, 15, 16 그러니까 정제산차에서 16도 이상 찍을 수 있는 사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게 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산차별로 적정 산자수를 나타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동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동 성적부터 개선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다단성 모델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사산입니다. 생각보다 다단성 모델에서 산자수가 많으면 사산이 이렇게 그림처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농장에서는 사산을 줄이셔야 됩니다. 실제 이제 다단성 모델의 사산을 보면 이 왼쪽 그래프는 총산자수에 따라 사산 두수입니다. 실제 산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산자수가 사산두수가 4두까지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총산자수별 생식체중입니다. 산자수가 또 증가함에 따라 생체중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단성 모델을 사용하면서 약간 좀 약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사산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최근 연구된 거랑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신한 모든에 대해서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돈의 사산두수를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모돈 헤모글로빈 농도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에 따라서 이 사산도수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돈의 헤모글로빈이 높아지면 사산이 감소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모돈의 헤모글로빈이 높으면 그에 태어난 자돈도 헤모글로빈이 높기 때문에 이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농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 논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다음에 실험을 했죠. 그러면 실제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모돈의 2회 철분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실험한 자료고요. 실제 실험군은 철분을 2차 투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200mg
밀리리터로 나온 제품을 1차, 2차 임신 50일에서 61일 사이에, 그다음에 임신 70에서 81일 사이에 12.5ml 투여했고요. 실제 다시 체열을 하고 자손들을 체열을 해서 모던의 헤모글로빈 농도라든지 뭐 RBC 지표들, 뭐 CBC를 돌려서 확인을 했고요. 또 실제 나머지 사산이 진짜 줄어드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실제 이 논문에서는 혈액학적 지표의 변화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실험군 대조군에서 사산 저전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헤모글로빈 높이기 위해서 사람에서는 뭐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뭐 철분제를 먹긴 하지만 실제 주사를 통해서 모던에서는 모던의 헤모글로빈 농도는 높이기 어렵다는 걸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주사 말고는 또 할 수 있는 게 뭐 사료 내 철분을 공급하는 게 있죠. 그래서 2016년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실제 이제 킬레이트된 철분제를 모던의 실험군에 공급을 하고요. 대조군은 급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번식성적 개선, 사산이 줄어드는지 일단 확인해보고 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하는지 확인을 봤는데 실제 그 임신 모던 사료에 킬레이트된 철분제를 넣어도 번식 성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던의 회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이 단순히 철분 공급을 임신 모던이나 임신 모던에 주사치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는 없었고요. 실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헤모글로빈 정규 물질인 5알라라는 아미노 루블레릭 애시드를 실제 급여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헤모글로빈 정규 물질이라서 이 5알라가 미토콘드리아도 활성화시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 체내에 있는 헤모글로빈 농도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모던에서 실제 58일부터 분만 전까지 5g씩 급여했고요. 대조군은 급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제 나온 번식 데이터는 총산자 수 같은 경우는 13.5 실험 같은 경우는 대조군은 12.7도로 0.8도 정도 증가했는데 사산자처럼 대략 감소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체중 역시도 한 160g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자돈을 실제 체열해 봤을 때도 헤모글로빈 농도가 여기 보시다시피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철분 함량도 실험군에서 확실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던의 헤모글로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철분제를 투여할 게 아니고 이와 그 헤모글로빈 정구 물질인 이 5알라라는 이 아미노 루블레릭 애시드를 급여하면 통해서 이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인데, 2004년에 실험한 건데, 실제 이제 자돈 사료에 이 5알라라는 이 아미노산을 급여한 실험인데, 실제 이 결과에서 보듯이 이 5알라를 급여하면 실제 철분 수치가 증가하는 걸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헤모글로빈 농도도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철분제 급여뿐만 아니라 이 그 5알라라는 루블레릭 애시드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이런 모든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좀 높이신다고 하면 나보는 사산들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산을 또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만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분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논문들을 확인해 보면 실제 이 복지 분만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분만하는 애들이 훨씬 더 분만 시간이 짧다고 하고요. 이 스톨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확실히 분만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많은 개체에서 분만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고요. 변비가 없는 모든 것 같은 경우 분만 시간이 줄어들고요. 평균 등지방 두께도 등지방이 이제 두꺼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분만 시간이 길어지고요. 적당하게 좀 등지방을 유지하고 있으면 분만 시간이 짧아집니다. 뭐 산차 역시도 노산일 경우에 분만 시간이 증가하고요. 저산차일 경우에 분만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분만 시간에 미치는 영향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분만사 온도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분만사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분만사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만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만사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산 도수가 확실히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만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봤고요. 실제 다산성 모던의 분만 시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산성 모던을 받는 농장이고요. 총산자 수는 한 14도 이상 나오는 농장인데 지금 143도의 이제 분만 시간을 실제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만사 환경은 각 분만 틀에서 스톨에서 분만을 하고요. 5월에서 6월에서 측정을 했고 분만사 온도는 대략 24에서 26도인데 분만이 시작한 후에는 이제 자동이 있기 때문에 27도에서 29도까지 올라가는 농장입니다. 산차별로 분만 시간을 보면 1산차 같은 경우는 평균 분만 시간이 2시간 20분 정도 되고요.
산차가 증가함에 따라 20분씩 증가해서 4산이 되면 한 3시간 40분, 5산, 6산 되면 더 증가하더라고요. 근데 이 산차까지는 아직 농장에 1산에서 4산까지만 있어서 이 정도 수치만 측정을 했고요. 실제 총산자 수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제 산차에 따라서 분만 시간이 많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산자 수에 따른 분만 시간입니다. 산자 수가 당연히 많으면 분만 시간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총산자 수 구간에 따른 분만 시간을 보면 9도 이하 같은 경우는 뭐 2시간 38분 평균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10도에서 14도는 3시간, 그다음에 20도 이상은 3시간 반 이상 걸려서 산자 수 확실히 많은 돼지에서 분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는 임신일수에 따른 분만 시간입니다. 그래서 112일부터 118일 봤는데 일단은 임신이 분만을 빨리 한 개체 같은 경우에는 뭐 분만사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분만하기 때문에 좀 분만이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분만이 빠른 개체들이 산자수가 좀 많은 경우도 있어서 실제 평균 분만 시간은 임신일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실제 분만 시간은 뭐 임신일수, 분만사 온도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산차에 따라서 확실히 크기 때문에 노산모드론들에 대해서는 분만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거에 대한 그 간호분만이라든지 그런 인터벤션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분만 시간을 한번 줄여보기 위해서 사람은 분만할 때 진통제를 이제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분만하는 시작한 모던한테 이 엔세이드라는 해열 진통제를 놔봤습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사람을 낳긴 하지만 돼지 같은 경우는 여러 마리 돼지를 낳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분만 중에는 엔세이드를 잘 투약하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만 시간을 지연시키고 노산에서 사산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있는데 실제 분만을 시작한 모던한 통증을 줄여주면 분만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봤고요. 실제 엔세이드라 제를 투여했고 톨페딘이라는 베토케놀 제품을 10ml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만 시간을 봤더니 한 30분 정도 증가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에 비해서 분만 시간이 한 1시간 30분 걸려서 30분 증가했는데 실제 사산두수는 확인해 보니까 산자수랑 사산두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또 않는 걸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만 시간을 증가시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 이 데이터를 산차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일산차에서는 분만 시간을 더 짧게 해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산차에서는 일부 분만 시간이 조금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후보돈에서는 이제 분만 시작 후에 엔세이드 투여하는 것이 분만 시간을 짧게 해준다는 짧게 해줄 수가 있어서 산차별로 돼지 모든 상태를 확인하셔서 이 분만 시작하거나 엔세이드 투여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만 중에 실제 분만 한 마리 분만하고 나서 엔세이드를 투여하더라도 분만 시간은 증가하지만 사산두수는 증가하지 않고요. 분만 시간도 산차별로 보면 저산차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초산단에서는 분만 시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만 중에 한 마리가 분만이 시작했는데 뭐 열에 치거나 고통받는 저산차 모던이 있으면 이 저산차 모던을 한해서 엔세이드를 투여하면 분만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농장에서 적용을 해봤고 그 농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분만 시작하면 투여하는 농장이 있는데 실제 안 해보셨다 그러면 이 여름이나 열에 치대는 그 저산차 모던이 분만 중에 있다고 하다면 분만 중에 엔세이드 투여가 생각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 보시면 분만 시간을 줄이고 사산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임신 초기 사료 프로그램인데 임신사 사료 프로그램은 굉장히 초, 중, 말기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초기 사료 프로그램만 좀 몇 가지 부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성 모델의 사료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하이루, 하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요. 교배 후 1개월 동안은 배아 성장, 체형 회복에 주로 타겟을 대서 교배부터 4주간 최대한 많은 사료량을 다산성 모델에 공급을 합니다. 임신 중기부터 해서는 체형 유지와 일부 체형 모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부 뭐 체형 회복이 되지 않은 애들은 좀 사료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임신 중기에는 체형 회복에 타겟을 두고요. 분만 전에는 최대한 이제 생체중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료량을 급여합니다. 실제 다산성 모던과 기존 모던의 체중 차이를 보시면 기존 모던 같은 경우에는 분만과 이후 당시에 체중 차이가 한 20에서 30kg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산성 모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초록색 그래프로 한 4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임신 초기에 체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전에는 뭐 그 임신 초기에 많은 사료량을 먹으면 착상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유지 사료량 2.2kg, 뭐 2kg만 주는 농장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산성 모종 같은 경우는 포유도 많고 이유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체형이 많이 빠져서 오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사료량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임신 일령별로 등지방을 찍어봐도 기존 모종 같은 경우에는 후보도는 뭐 거의 체형이 만들어져서 가기 때문에 등지방 변화는 없고요. 이산차 가면 15, 18, 21로 등지방이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산성 모종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서 중기로 증가하고 중기부터 말기에는 등지방이 증가하는 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최대한 많은 사료량을 줘서 체형을 회복시켜야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주는 데는 3.2kg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마른 개체들은 최대 4kg 이상 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체형을 회복시킨다 그러면 이 2산, 3산, 4산 동지산차에서 충분한 산자수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후보돈에서의 총산자수 목표는 반드시 14두를, 평균 14두 목표를 설정해서 개선 활동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목표 체중, 등지방, 교배 연령, 뭐 숨취 프로그램, 후보수 환경, 이 다양한 원인들을 사전에 제가 많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런 언급된 사항들을 전문가나 담당 수의사 상의하셔서 한 가지씩 개선해 낸다 그러면 후보돈을 통해서 충분히 총산자수 14두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노산의 모종 같은 경우는 후보돈 성적을 기준으로 후보돈 성적보다 떨어지는 산차를 반드시 주목하셔서 이 산차에 맞게끔 도태를 시키시면 농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도태 모종 산차를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사산모돈 줄이기입니다. 산자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사산모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산자돈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의 헤모글로빈 농도에 반드시 주목하시고 이걸 늘릴 수 있는 이 파이발라라는 이 아미노액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만 시간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모색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노산돈들은 또 분만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노산돈에 한해서는 반드시 간호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신 초기 체형 회복에 중점을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뭐 보통 비전까지만 사료량을 2.8kg, 2.9kg 줬다고 해서 주셔서 3kg 이상 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다산성 모델을 받으신다 그러면 임신 초기에 최대한 체형 회복을 해야 2산, 3산, 4산에서 경계산차에서 충분한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신 초기에 체형 회복에 중점을 둬서 초기 사료량을 많이 늘릴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다 점검하셔서 진행하신다 그러면 농장에서 충분하게 좋은 성적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농장에서 실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연락처랑 메일 주소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수 이사님,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 뭐 얘기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정리를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훈 님이 산자수가 증가하면서 생시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네. 생시 체중이 생존율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산자수와 생시 체중에 대한 현장의 경험과 중점 관리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총산자 수가 이제 15도에서 16도 하는 농장들을 보면 대부분 생체중에 1.4kg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20마리 정도 나면 1.1kg, 1.2kg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얘네 그 개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만사 환경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작기 때문에 분만사 보온국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돼지들이 추워서 얼어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이 생체중이 작은 자손이 태어났을 때는 초유를 잘 먹인다든가 분만사에서 보온국을 제대로 설정해 준다든지 이런 이 자손에 대한 관리를 분만사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유전 폐사율을 최대한 줄이면서 많은 이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양승혁 수의사님 답변 감사합니다.